저는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깨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전형적인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7시 출근길에는 밤사이 구독자님들이 남긴 댓글을 보고 대댓글을 달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며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는 투자자입니다. 사실 작년 5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틈만 나면 모든 시간은 투자 공부를 하던 투자자였는데 이제는 유튜브와 함께 하다 보니 상당히 시간이 빡빡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출근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면서 아침 8시 출근을 마치면 본격적인 직장인 모드를 발동해 최대한 집중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초집중 상태로 업무 시간 내에 모든 일을 마쳐야 최대한 많은 저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 퇴근을 하면 저는 보통 일주일에 이틀은 도서관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책을 읽고 유튜브 원고를 쓰고 투자 아이디어들을 메모합니다. 혹시 저녁에 도서관을 안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녁 시간에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만 있을 것 같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취준생, 고시생들은 물론 주부님들,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저처럼 퇴근하고 온 것 같은 직장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각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서관에서 7시쯤 도착해서 10시까지 대략 3시간 정도 투자와 유튜브 관련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과 한두 시간 정도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쉬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 자정 12시든 새벽 1시든 전 무조건 1시간을 더 채워 총 하루에 4시간을 투자와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하루를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새벽 6시 저는 또 똑같이 그 전날처럼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직장인으로 돌아가고 출근길에 다시 유튜버와 투자자로 출근 이후에 다시 직장인으로 퇴근하고 다시 투자자와 유튜버로 끊임없이 모드를 변경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참 고생이 많다. 먹고 살기 힘들지? 그냥 좀 내려놓고 맘 편하게 살아. 젊어서 그렇게 돈 한다고 돈이 모이는 거 아니다. 늙으면 골프도 못해. 허리 돌아갈 때 부지런히 배워놔. 어차피 투자든 유튜브든 사업이든 될 놈들 아니겠어? 아니다 싶으면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직장생활 올인하고 정년까지 다니면서 눈치 보고 버티기 모드 들어가.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분들도 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투자를 진행하면서 한 문장을 만들었고 그 문장을 제 블로그와 유튜브, 트윗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인트로 영상에도 나왔던 멘트,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저는 이 시공간의 자유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도서관에 앉아 이렇게 유튜브 대본을 쓰고 투자 서적을 읽고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누군간 또 제 직업이 직장이 안정되지 않아서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안정된 직장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겠냐?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전 나름 안정된 직장과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건 직장과 나는 계약 관계이고 나의 연봉은 계약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라는 이 현실이 제가 투자에 집중하고 계속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 연봉이 얼마든 그건 내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닙니다. 내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월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능력과 시간을 제공하고 돈과 바꾼 기회비용이지 머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구축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와 나의 공생관계는 서로가 계약 연장을 원할 때까지만 지급된다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으로 지내는 동안 투자자로서의 삶을 병행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투자는 2008년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했었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해 투자에 미쳐 빡세게 공부하고 진행했던 건 2015년 정도니까 대략 9년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꼴보기 싫어서 미친듯이 부동산 서적과 강의, 세미나, 경매 수업을 들어가며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진행해 왔었고 2008년부터 진행하던 국내 주식 스윙 트레이딩을 접고 부동산에서 배운 장기 투자 마인드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미국 주식에 2020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모든 주식을 테슬라 하나로 올인하게 되었고 같은 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혁명을 발견해서
너무나도 신나고 흥미롭게 공부하고 투자해 가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큰 축인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하나로 묶는 토탈 인베스팅의 개념과 이 비상간 자산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는 안정성과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계속 기록하고 정리하며 블로그와 트위터 활동을 하다가 결국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하고 본격적인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을 작년 5월부터 진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쭉 진행했던 얘기들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뭔가 빡빡하고 숨이 막히십니까? 아니면 듣는 내내 왠지 모를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정신없이 하루가, 한 주가, 한 달이 지나가지만 그 지나간 길 뒤에는 알차게 축적된 자산들과 영상 컨텐츠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자산들의 가치가, 영상들의 조회수가,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냐? 아닙니다. 오르내리죠. 좋은 시기와 아닌 시기가 계속 반복해서 오죠. 하지만 제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과 행위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는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아직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다면 회사라는 소중한 파트너와 계약한 업무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해서 일하고 높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퇴근 이후에는 쓸데없이 친목 도모하고 업무의 연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술자리 갖고 담소 나누면서 자신의 피 같은 저녁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회사와의 든든한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기 개발과 자신만의 투자 소득과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보통 자고 휴식하는 시간 8시간 정도 잡고 나면 16시간이 남죠? 그중 출퇴근으로 2시간 정도 쓴다고 치면 14시간이 남는데 최소 8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사용하니까 나머지 6시간이 남겠죠? 그럼 가족들과 대화하거나 본인만의 여가 시간으로 2시간 정도 쓴다고 해도 최소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육아에 바쁜 분, 야근이 많은 분, 출퇴근 시간이 긴 분 등 각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시드머니를 모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쓸 돈 다 쓰고서 남은 돈 모으나요? 아님 모을 돈 먼저, 투자할 돈 먼저 빼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나요? 어떻게 해야 시드머니를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었는지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위한 하루의 4시간의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것저것 챙길 거 다 챙기고 나면 시간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의 4시간 먼저 챙겨놓고 나머지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에 4시간이 확보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든 하루에 4시간이 확보됐다고 치면 이제부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하루에 5일 출근하시죠? 그럼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이면 총 40시간 근무잖아요. 그 대가로 회사와 계약해서 월급을 받는 거고 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에 4시간씩 주말 포함해서 7일간을 활용한다면 총 28시간이 확보되죠? 그럼 여러분은 회사 업무에서 보이는 퍼포먼스의 70%에 해당되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확보한 겁니다. 단, 회사와 달리 28시간에 해당되는 시급은 처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 안 했다고 쪼는 사람도 없고 내일까지 중간 보고하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정말 어이없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안 쪼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죠? 회사에서는 상사가 그렇게 쫀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 중요한 일에서는 아무도 안 쫀다는 이유로 스스로 눈을 감고 현실을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뭐 꼭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일 정신 차리고 하면 되지 뭐. 이게 무슨 업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용히 침대에 눕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 따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될까요? 경제적 자립이니 시공간의 자유니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자산이든 그 자산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오르내리는 몇 번의 변동성을 이겨낸 이후 생긴 안전마진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고 이를 활용해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자신의 노동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기 위해선 굉장히 치열한 투자의 과정과 리스크를 충분히 녹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까지는 매일매일 자신의 시간을 갈아 넣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부족한 영역을 채워나가는 절대적인 시간 확보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많은 구독자분들께 여러분들이 현재 쏟고 있는 열정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멈춰있는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투자의 스트레스로 멘탈이 무너지고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투자의 봄이 오는 그때까지 최대한 저녁에 술을 마시지 마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오랫동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저녁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저녁은 언젠가부터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녁은 하루 일과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겐 스트레스 받은 하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술 마시는 시간의 의미겠지만, 저에겐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제작, 독서 등 투자와 인생을 위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시간에 취해 있다면 그날 하루를 날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저녁은 어떻습니까? 퇴근하고 밥 먹고 저녁 8시면 이제 슬슬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으신가요?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예능이나 드라마 보면서 간단히 앱으로 주식이나 코인 가격 확인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추운 겨울에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1년의 4계절 중 4분의 1인 겨울을 그냥 버리고 또 절반 정도인 봄과 여름은 흥분감에 들떠 술에 취한 듯 둥둥 떠다니며 보낸다면 우리의 인생과 투자는 언제 발전하는 것일까요? 저는 저녁 회식과 술자리를 안 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친한 지인이나 오랜만에 만난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1차 정도만 마시고 커피로 2차를 하며 대화를 많이 하고 1시간 정도는 무조건 걷고 들어와서 맨정신으로 다시 남은 저녁을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오래 지나지 않아 졸리고 정신이 맑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는 4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예를 들어 수면 시간 6시간을 빼고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18시간으로 봤을 때 대충 4분의 1에 해당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하루를 4토막으로 나눠서 무언가를 하면서 보내는데 그 중에 2토막은 온전히 노동 시간으로 보내고 나머지 한 토막도 노동하러 가는 시간과 노동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면 나에게 허락된 마지막 한 토막의 4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나머지 한 토막을 술 마시는 시간으로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취해 있는 시간의 여파로 나머지 3토막의 시간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삶의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이며 기회비용입니다. 퇴근 이후에도 내가 술 마시며 흘려버린 1시간은 동일하게 자신의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길바닥에 버리는 1시간이나 술 마시며 보낸 1시간이나 일하며 받은 1시간이나 모두 동일한 1시간의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단 1시간도 아니 1분 1초도 가볍게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행위는 자신의 위대한 인생 플랜과 투자 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자가 아닌 시간을 흘리는 사람이며, 자신의 시간을 의미 없이 남에게 주거나 때우고 버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녁의 맥주 한 잔이 자신의 뇌를 마비시켜 일시적 즐거움을 준다면, 또는 현재의 불안을 잠재워 준다면 깨어있는 시간의 생산적 활동은 평생의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자라면 또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계신 사람이라면 최대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래의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며 자신의 1시간이 매우 값어치 있을 거라고 믿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매 순간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엔 요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집중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주중에는 퇴근하고 책을 보고 영상 대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에게 주중은 직장에서의 노동과 투자자로서의 삶이 반반, 주말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 제작에 집중하며 가족들과의 삶과 종교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인 거죠. 오늘은 미뤄왔던 부동산 임대 물건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전부터 몇몇 지역을 돌고 왔습니다. 아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부동산은 참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에 노후화된 설비들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수리해 주시는 사장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때론 직접 가서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오늘도 한 물건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오랜만에 들려서 세입자분하고 함께 얘기도 좀 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간 김에 동네 단골 부동산 소장님이랑 지역 부동산 시향과 분위기 좀 전달받고 또 다른 물건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쪽 분위기도 다른 부동산 소장님께 듣고 알차게 그 지역 맛집에서 점심까지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 이게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실물이라 참 신경 쓸 게 많거든요. 필수제니까 문제가 생기면 꼭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 직접 가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요동치는 가격을 멀리하고 수도승의 마인드로 멘탈 관리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과 비트코인의 본질을 계속 공부해가는 금융투자와 달리 계속 몸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대응해야 하는 이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 엄청 귀찮기도 하면서 반대로 굉장히 재미있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같이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러 가야 되면 머리도 아프고 수리비 계산도 해야 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이 정도 문제가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심신이 개고생하면서 피땀 눈물로 조금씩 수익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투자는 불로소득이라는 말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신성하고 노동자가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소중하다면 투자자가 공포감을 이겨내며 자신의 탐욕을 참아가며 식은땀 흘리면서 번 돈의 가치 역시 매우 소중한 거죠. 노동자가 힘든 노동에 지쳐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투자자 역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실수로든 잘못된 판단으로든 까먹고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 투자가 돈놀이나 도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투자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투자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기간 자산을 보유하면서 리스크를 녹이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몸으로 맞으면서 한 땀 한 땀 수익으로 치환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투자를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매도하거나 투자라는 단어 자체를 투기와 같은 표현으로 폄하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투자라는 단어와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다. 나는 내 미래에 투자했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들 속의 의미처럼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며 장기 투자라는 것은 장기간 자신의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불로소득이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투자의 결과만 보고 말하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의 식은땀과 피눈물은 모르고 또는 단기적 시세 조정이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인간들의 행태만 보고 일반화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분들은 그 누구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직장인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정해준 날만 쉴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삶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서적들을 찾아 읽어보고 평소 궁금했던 분야의 영상과 자료도 좀 찾아보고 블로그 글이 됐던 유튜브 영상이 됐던 트위터에 나만의 생각을 정리한 트윗 타레가 됐든 나만의 생산적인 활동들을 더 많이 남겨놓는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한 유형자산과 열심히 공을 들여 제작한 콘텐츠와 같은 무형자산은 그 누구도 쉽게 뺏어갈 수 없고 임의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진짜 내 것들입니다. 이런 진짜 내 거, 진짜 내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모아가는 사람만이 회사가 정해준 날에만, 국가가 정해준 날에만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닌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시공간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늘 열심히 일하신 보답으로 오늘 쉬고 계신 저와 같은 직장인 동료분들과 오늘도 쉬지 못하고 자신의 가게와 사업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쉬고 있는 직원들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출근해 사업 걱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업가분들, 마지막으로 오늘도 출근한 특근 근무자들까지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위해
우리들의 장기 투자를 위해 오늘도 영상 제작해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을 리스펙합니다. 화이팅!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부자들은 대부분 재벌 총수거나 아니면 성공한 사업가 또는 유명 연예인이 많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모습이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직업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직업군이 높은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왕창 버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특히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죠. 사실 이건 인정하기 싫고 짜증나는 팩트입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은 매달 따박따박 월급을 받지만 월급은 들어오는 순간 바로 스쳐 바람처럼 사라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 진급을 해도 월급은 늘 우리가 그만두지 못할 만큼만 딱 그만큼만 기가 막히게 그만큼만 늘어나죠. 그런데 물가는 매년 오르고 그에 따라 점심값도 쭉쭉 올라 기름값도 올라 내 집 마련 좀 해보려고 열심히 돈 모았더니 집값은 인플레이션으로 몇 억씩 훅 올라버리죠. 그래서 나도 투자 좀 해봐야겠다 했더니 딱 내가 투자하는 그 순간부터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누가 지켜보다 골탕 먹이듯이 쭉쭉 빠지죠.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 신발 진짜 어쩌라는 거야. 이 답답한 우리 같은 직장인에게 4천억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께서는 그에 져서 돈의 속성에서 직장인들이 부자 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솔루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다 보니 직장인이 됐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자가 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가고 싶은 곳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시공간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이번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 있죠. 자본주의의 꽃인 사업가, 스페셜리스트인 의사나 변호사,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에 소속된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겠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직장인이 되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냥 대학 졸업하고 어쩌다 보니 라고 답하거나 아니면 제 전공으론 이 회사에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직장인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김승호 회장은 우리가 직장에 다니게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고, 둘째, 사업은 너무 무서웠고, 셋째, 사업이 하고 싶었어도 아이디어나 돈이 없었다는 거죠. 팩트 폭행이지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할 수 없이 직장으로 갔는데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직장인이라는 캐릭터가 그닥 유리한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이 어찌됐든 어디에나 방법은 다 있죠. 당연히 직장인도 부자가 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 있습니다. 4천억 자산가이자 사업가인 김승호 회장께서 그에 져서 돈의 속성에서 자세히 설명해준 직장인이 부자 되는 두 가지 방법, 전혀 다른 접근법의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한창 재밌어지려는 이 순간 바쁘시겠지만 잠시 짬을 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승호 회장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직장에 다녀야만 한다. 그런데 직장인으로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임원이나 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임원이나 사장이 되고자 한다면 그걸 꿈꾸는 사람이라면 월급을 받고 움직이는 직장인처럼 행동하면 절대 안 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주고 지시하며 시간에 상관없이 일하는 오너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자신의 상사나 회사를 자신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그 파트너들과 계약을 맺고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영자라는 마인드로 일을 한다면 일의 성과와 승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하며 회사의 매출을 늘려주는 직원은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사로 이직을 하면 회사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그 직원을 묶어놓기 위해 결국 임원이나 사장이라는 동업자의 역할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승호 회장께서는 회사가 생각하는 직원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A타입, 급여만큼도 일을 못하는 사람. B타입, 급여 정도는 일하는 사람. C타입,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사람. 결국 회사는 급여만큼도 못하는 사람은 자르려고 할 것이고 급여 정도 일하는 사람은 자리는 계속 주지만 승진은 안 시키고 급여보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만 승진시키고 파트너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사가 직장인인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며 이 기준에 맞춰 향후 우리의 직장 생활의 한계와 가능성이 사실 모두 다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자신이 회사에서 제대로 승부를 보고자 한다면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라는 마인드는 그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회사가 자신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증거를 자신의 실력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플러스 충성도가 필요합니다. 김승호 회장께서는 능력과 충성도라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 충성도는 필수 요건이고 능력은 선택 요건이라고 말씀하시며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충성도가 강한 직원을 승진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충성도는 없는데 능력이 있는 직원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창업을 하거나 회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결국 직장인이 회사에서 승부를 봐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임원이나 사장을 노린다면 첫째, 내가 오너다라는 마인드로 중무장하고 둘째,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주고 셋째, 강력한 충성 맹세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임원이나 사장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겁나 빡신데 여기다 또 플러스 확실하게 회사의 말뚝을 박으려면 이 두 가지 행동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뭐냐? 일단 보고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사가 일을 시켰으면 일을 끝낸 순간 조용히 있지 말고 자신이 지시받은 업무를 다 했다라는 확인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뭐 했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시킨 업무가 잘 진행됐다라는 걸 업무를 마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시켜주면 상사의 인식 속에는 믿을만한 부하로 각인된다는 겁니다. 결국 일을 다 했으면 짱 박혀 있지 말고 알아서 보고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조건, 인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상사를 엘리베이터나 식당에서 만나면 피하지 말고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하자.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당길 때만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 인사를 통해 상사를 당기자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신 직장에서의 성공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보고 바로바로 하고 인사 잘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직원은 경영자 관점에서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일하는 직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김승호 회장께서는 이런 과정을 겪어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 일반 직원들의 10에서 20배 이상의 급여 소득을 받고 회사에 따라서는 특별수당과 스톡옵션이나 지분 매입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덤덤하게 쓰셨지만 우리 직장인이 들으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주말까지 갈아놓고 퇴근 후에도 한시도 일을 놓지 못하는 임원이나 사장님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든 쉬운 건 없겠지만 직장인 중 0.76%만 임원이 된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정말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꼭 임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최근 통계를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15.2개월이고 퇴직 평균 나이가 49.3세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계속 다니고 싶다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 점점 치열한 승진 경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신 직장인이 부자 되는 두 번째 방법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투자입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급여의 20% 이상을 계속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지속해야 하며 직장인인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될 방법은 부자와 결혼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승진을 통한 성공을 꿈꾸지 않거나 자신에게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그 순간 바로 부지런히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투자를 하지 않고 퇴직금만 바라보며 노후를 맞이하려 했다가는 인생 후반기가 아주 비참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진정한 투자자라면 국가의 보조금과 국민연금 등에 절대 기대면 안 됩니다.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투자자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고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김승호 회장께서는 만약 자신이 지금 25살의 직장인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물론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갖고 다시 과거로 시간만 돌려서 돌아가게 된다면 자신은 절대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무조건 매달 급여의 50만원 정도를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삼성전자 주식을 매달 같은 날 사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시가총액 순위의 1위가 다른 기업으로 바뀌면 바뀐 주식으로 갈아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세계 1등 주식 투자법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 중 이 방식을 언급했던 영상을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암튼 이러한 세계 1등, 한국 1등 주식의 투자를 어릴 때부터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것이 주식 투자 성공의 핵심이기에 본인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이걸 하겠다고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투자의 장기적 마인드를 갖고 구조적으로 장기적 우상향이 확정된 세계 1등 주식을 오랜 기간 적립식으로 매수해 보유하는 것이 0.76%의 확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직장에 갈아 넣으며 임원과 사장에 도전하는 첫 번째 방식에 버금가는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야, 그렇게 쉬우면 무조건 두 번째 방법을 하지. 누가 인생 갈아 넣으면 임원에 도전하냐?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투자 시장 하락기를 경험해 보시면 아시죠? 아무리 좋은 자산을 매수했더라도 오랫동안 보유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하락장에 처음 매수를 시작해서 계속 매수해 나가는 것 역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임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땀을 흘린다면, 다른 누군가는 투자의 세계에서 공포감과 싸우며 초토화된 자신의 계좌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또한 임원이 되기 위해 많은 후배 동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었다면, 다른 누군가는 투자된 자산들의 공포 뉴스와 큰 변동폭에 피눈물을 흘리며 그 고초의 세월을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김승호 회장께서는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 역시 치열한 공부 끝에 성공이 온다는 점을 잊지 말고, 직업이 두 개라는 마인드로 끊임없이 경제를 공부하고 관찰해야 물가 상승률 이상, 평균 주가지수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 이런 능력을 키울 자신이 없고 두렵다면 지금 바로 두 번째 방법, 투자를 통한 부자 되기를 접고 직장에서 인사 잘하고 보고 잘하고 상사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잘 실행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이번 영상을 통해 4천억 자산가이자 사업가인 김승호 회장님을 통해 직장인이 부자 되기 위해선 어렵지만 직장 내에서 임원이나 사장이 되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마인드를 갖고 행동해야 하는지, 또는 직장이 아닌 자신의 투자 능력을 키워 투잡을 한다는 마인드로 투자에 임해 투자를 잘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자신이 직장인으로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 강하게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정적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제도를 탓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신이 마음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라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의 커리어나 투자 실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자신이 추진하는 그 전략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그 시기에 아마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